이번 시간에는요, 지층의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의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에는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라는 방법이 쓰입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건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나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A층이 있고 그 위에 B층이 있다고 해보면 A층이 아래에 있고 B층이 위에 있으니까 A가 B보다 더 나이가 많다 라고 상대적으로 연령을 표현하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연령을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사 법칙을 적용해서 지층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하나의 지층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지층을 분석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A와 B와 C 지층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얘랑 얘가 같은 시기에 쌓였을 것이다 처럼 이렇게 지사법칙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서 서로 멀리 떨어진 A, B, C 중에 지층의 선호 관계를 결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암석들을 연결하는 작업을요, 지층의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을 대비하는 것을 한번 직접 해보면 지금 이 하늘색 지층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화석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남색 지층, 그 위에 있는 갈색 지층에서도요, 똑같은 화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멀리 떨어진 지층이라 하더라도 이 하늘색 지층들은 모두 다 하나의 지층이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갈색 지층도 멀리 떨어져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지층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남색 지층은요, 무언가 화석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쌓였을 지층이라는 거를 그 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의 선후관계, 뭐가 먼저 생겼고 뭐가 나중에 생겼고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암석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층의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지층이 언제 생겼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들어있는 화석이 언제 살았던 생물인지를 파악하면 좋겠죠. 그런데 화석들 중에도요, 굉장히 오랜 시기를 사는 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살았다가 사라진 화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살았다가 사라진 화석들을요, 표준 화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표준 화석들은요, 살았던 시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화석이 포함된 지층은 언제 쌓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지층이 언제쯤 쌓였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화석을요,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층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층을 건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응회암층, 석탄층, 용암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보면 응회암 같은 경우에는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걸 응회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BC 지층에는 화산재가 쌓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응회암층이니까 얘네 세 개는 같은 시기에 쌓였을 거라는 것을 수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건층도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 연령을 이용하게 되면요, 지질학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 그 지층이 언제 정확하게 쌓였는지는 알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질학적 사건이 일어난 후로 실제로 몇 년이 흘렀는지, 혹은 그 지층이 쌓여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절대 연령이 필요합니다. 절대 연령은 그러니까 비교를 통한 나이가 아니라 정확한 그 지층의 나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요,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암석 내에는요,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이후부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른 원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모원소가 바뀌어가지고 생긴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데, 방사성 원소는요, 외부 온도나 압력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안정한 원소인 자원소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또한 일정하겠죠. 그렇게 반으로 그 모원소가 자원소로 줄어드는 시기를요, 반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요, 원래 특정 암석에
이렇게 모원소들이 32개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1억 년 후에 얘가 16개로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모원소가 8개로 줄어들 때는 똑같이 1억 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빨간색 이 모원소가 다시 4개로 줄어들 때도 똑같이 1억 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에서 모원소가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 거고요. 특정 암석에 들어있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 원소의 반감기를 알고 있으면 이 암석이 얼마만큼 오래된 암석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요. 모원소 A가 모원소 B로 변할 때 모원소 A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원소 A의 양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원소 A가 자원소인 B로 계속해서 붕괴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암석이 생성될 때는 모원소 A의 양이 80이었죠. 그런데 이런 방사성 원소 모원소 A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40이 된 시점을 찾아야겠죠. 40이 됐을 때는 2 곱하기 10의 6년, 즉 200만 년이 지나고 나면은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0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20이죠. 그러면 20이 된 시기를 볼까요? 정확하게 4 곱하기 10의 6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원소 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항상 2 곱하기 10의 6승년이 지나게 되면요.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원소 A의 반감기는요. 2 곱하기 10의 6년, 즉 200만 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어떤 암석 속에 포함된 모원소 A와 B의 비율이 1대3이라고 할 때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얼마인지 물어봤죠. 원래 전체 양이 80이었는데 1대3이라는 얘기는 원소 A가 20이고 원소 B가 60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원소의 양이 20인 된 시기는요. 4 곱하기 10의 6년이죠. 그래서 특정 암석 안에 원소 A와 원소 B의 비율이 1대3이라는 얘기는요. 이 암석이 4 곱하기 10의 6승년 전에, 즉 400만 년 전에 생성된 암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알고 그리고 그 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알면요. 그 암석이 언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